교부가 충분히 특권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않았다는 이런 사실적인 분명히 현실입니다. 전문가들도 조기가 지나치게 빠르고 지금 상태라면 하향식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행안위는 이르면 이번 주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별 형평성과 정치적 득실까지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장을 뽑을 수 있을지 시간이 빠듯해 보입니다. YTN 이성재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발 가짜뉴스 논란. 이 문제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첫 대정부 질의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정계 복귀 여부가 화두가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천안함과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든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통계 한번 잘못 인용한 게 그리 경로할 일이냐고 직격했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상속세가 문제라면서 대통령도 장관도 언론 플레이를 멈추고 핵심을 살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입니다. 얼마나 가짜뉴스를 많이 내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이재명의 적은 어재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태의 본질을 통계 오류와 왜곡이라면서 괜히 대통령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엉터리 통계로 가짜뉴스 혼란을 일으킨 대한상인은 대우각성하라면서 공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특정 정파나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이익을 객관적 사실로 대변할 공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대정부 질문 첫날 주인공은 김민석 국무총리였습니다. 정책 사안보다는 정치 현안과 관련한 김 총리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확인하자는 질문이 나왔고 국민의힘도 정청래 대표와의 미묘한 신경전을 화두에 올렸습니다.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드렸고요.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 누차 드렸습니다.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총리님? 지금 정청래 대표님이랑 한판 붙으실 생각만 하시느라 국정 운영 아예 생각 못 하십니까? 그건 신경 쓰실 여유가 없으십니까? 질문다운 질문을 하십시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일부 무죄를 내린 사법부를 질타하며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추진과 헌법 존중 TF 활동 등을 두고 날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대정부 질문 2일차는 경제 분야로 국정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수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경제단체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논란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른 경제단체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는데요. 대한상인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대한상인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개 주요 경제단체가 참석하는 긴급 현안 점검회를 열었습니다. 김 장관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의 문제,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 장관은 특히 대한상인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인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인은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논란의 발단은 대한상공회
무려 3시간 만에 바로 공식 사과문을 내놨지만 경고 인사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노인철 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문제 삼았고, 임광현 국세청장도 최근 3년 동안 한국을 떠난 10억 원 이상 자산 보유자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대한상인은 사실관계와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해 사실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임 장관은 대한상인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들도 공적 발언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뒤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듯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발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해 신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외국인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최두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위법 의심 행위는 416건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일면서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이번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이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무는 곳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쇼핑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효과를 더 거둘 수 있게 하는 장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세제나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맺는 경우 내 외국인 모두 제출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신고 내용에 해외 예금과 같은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되고 기타 자금 조달 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새롭게 포함됩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요 억제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이 매수 억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국정이나 투기로 지정 연령